정원이가 물어본 문제가 이거죠? 등차 남자 많다길래 이거 거기 가는 거야? x에 대한 3차 방정식 x 3승 문제를 일단 쓰겠습니다. x 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8은 0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이 얼마인가? 라고 정원이가 물어봤어요. 그죠? 남자 많은 이과 가는 정원이가 이과는 남자가 많아요. 나중에 여자가 그리울 겁니다. 정말. 자, 일단 정원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세 근이라고 했잖아요. 근이 3개. 그러니까 근데 왜 근이 3개인지는 알겠죠? 그죠? 보통 세 근이라고 하면 정원이가 어떻게 근을 잡을까? 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x에 해당하는 값이 보통은 학생들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잡아요. 근을. 그죠? 그래서 좀 전문 용어를 쓴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떠올랐어야 돼요. 그죠? 그게 뭐냐? 세 근의 합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기억납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안 떠올랐어요. 사실 이게 떠오르긴 해야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d. 이게 아마 떠올랐어야 될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학교에서 아직 이거 진도를 안 나갔나? 보통 이거 배우기 전에 2차 방정식에서 하잖아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 두 근을 x는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 a분의 c. 2차까지만 배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사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푸는 건데 일단 정원이가 이거를 안다고 그럼 가정을 합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파란색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정말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세근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를 더하면 a분의 c더라. 그냥 똑같아요. 일단 요거를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에서 힌트가 뭐냐면 세근이 뭐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힌트예요. 세근이 등차 수열.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근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한 근을 a라고 표현하면 그 다음 근을 a 플러스 d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는 첫째 항이고요. d는 공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 플러스 2d.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또 다른 방법은 또 a 빼기 d 그리고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세 근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 자체를 이런 식 혹은 이런 식으로 정원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정원아? 이 부분이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이해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세 근을 등차 수열인데 이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 1번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보통 2번이 조금 좋아요. 물론 뭐 문제 상황마다 정원이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상황마다. 근데 내가 왜 굳이 2번을 썼냐? 지금 세 근을 저는 세 근을 a 빼기 d, a
a 플러스 d라고 저는 설정을 했어요. 등차 수열 맞죠? 실제로 세 근이 등차 이룹니다.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이런 수열인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썼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이 뭡니까? 세 근의 합. 이거를 다 더한 거. 이 녀석을 다 더한 값. 다시 말하면 실제로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3a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살짝 보면 마이너스 1분의 빼기 3이네. 그죠? 개수 보여야 됩니다. 개수. 여기 보여야죠. 개수. 개수 보여야 합니다. 개수. a분의 b. 그죠?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이가 쌤 저는 이렇게 할래요. 한 근은 a, 두 번째 근은 a 플러스 d, 세 번째 근은 이렇게 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3a 플러스 3d는 3이 되겠죠. 그죠? 조금 피곤해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3a는 3. 이게 좀 더 편하겠죠? 왜냐 a 값이 바로 뿅 하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근의 a 값이 뭐다? 1이더라. 하나가 1이구나. 하나가 1. 얘도 1 빼기 d구나. 얘는 1 플러스 d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정원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k 값을 구해야 하는데 k 값을 구하기 전에 또 뭔가 더 써서 d를 찾아야 돼. 뭐다? 두 번째 걸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곱하는 거죠.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1 빼기 d 곱하기 1. 그죠?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d.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d. 1 빼기 d가 뭐다? 이게 뭐다? a분의 c죠? a분의 c. 그러니까 a분의 c니까 뭐예요? 이게 1분의 k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1분의 k래? 이게 뭔진 모르지만 1분의 k랍니다. 자, 일단 d 값을 안 찾았기 때문에 식만 세워놓을게요. 일단 식만 세워놓고 일단 나중에 이거를 d라는 값을 찾은 다음에 d를 찾고 이거에다 넣어서 k 값을 찾읍시다. 그럼 쌤 d는 어디서 찾아요? 또 힌트가 있죠. 요거죠. 요거. 요거. 세 근의 곱. 세 근을 한번 다 곱하면 세 근이 뭐였죠? 요거였죠. 이거를 다 곱하면 1 빼기 d 1 빼기 d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d 이게 뭐래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뭡니까? a는 1이고요 d는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d값 뭐 나오겠죠? 정리하면 1제곱 빼기 d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8은 d제곱이죠? 그러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쌤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왜 d가 두 개입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딱히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세 근을 1 빼기 d 하나는 1 하나는 1 플러스 d라고 했는데 3을 넣겠습니다. d에다가 3을 넣는다면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그리고 1 그리고 4 이렇게 되겠죠? 심심해서 마이너스 3도 넣어보고 싶어요. 넣어보면 되죠. 뭐. 그러면 여기 4 되고요 1 되고요 마이너스 2 되겠죠. 결국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뭘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세 근을 찾았어. 어쨌든 세 근이 뭡니까? 마이너스 2, 1, 4 요게 세 근을 우리가 직접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k를 찾고 싶은데 그죠? k를 찾고 싶은데 뭐 여기다가 d에다가 3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이 녀석을 하나씩 곱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씩 곱하면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더라. 이해되십니까 정원이?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정원이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뭐냐면 세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세근이 등차 시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세근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 물론 이것도 되지만 이거는 조금 계산이 피곤하더라. 이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뭐 똑같아요. 2차든 3차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